제22대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후보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광주 동남 각 지역구도 입지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 광주 동남 각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정진욱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진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널리 앉을 수 있는 길이면 어디든 갑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그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만이 선거운동이었지만 요즘은 각 방송이라든가 신문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큰 선거운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접 만나는 시간보다 오히려 저는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또 전화를 통해서 요즘은 더 많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외에도 가만히 보니까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도 저는 이제 서울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아침에 첫 일정은 항상 새벽에 나가서 아침 인사하고요. 아무래도 출근하는 분들과 처음 만나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기 때문에 아침 인사하고 들어와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에게 전화드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SNS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에 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올려서 저하고 함께 생각 나누는 분들 또 만나는 네. 예,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많은 후보들이 인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 기온도 뭐 영하 10도, 15도 이랬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감기 안 걸리셨어요? 춥긴 한데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우리 유권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의원 후보가 뭐 짠한 입장은 아닌데. 그래요. 지금 유권자들 만나보면 그 정치인들은 악수를 해보면 한다더라고요. 예. 근데 좀 반응은 어때요? 저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항상 선두권이었는데 실제로 오늘 어디 신우신협 그 이사장 선거에서 한 2시간 정도 한 1000여 명 되는 분 뵀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반갑게 해주시고 또 이미 저를 알고 있다고 명함 안 줘도 되니까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 줘라. 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분에게 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명함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명함값은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 뿌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치 현안 이야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개혁미래당, 개미당을 창당한다고 그럽니다. 2월 4일에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정진욱 후보께서 지역구로 와서 붙자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낙연 총리께서 처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을 새로 만들면서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분은 또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예, 이분이 꽃길만 가는 게 익숙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광주 전남에서 주로 활동해왔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 때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택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책 생명 걸고 뭔가 우리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호남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광주 남구 특히 동남갑에 와서 저하고 한판 붙자 제가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나와 붙자에서 나와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와 붙자 우리 동남갑으로 와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 해석이 맞았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에게 전화를 하셔야죠. 예. 광주 동남갑이 광주 정치, 호남 정치 1번지니까 이곳에 와서 선배님 저랑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제안할 때 정말 이제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한판 붙자 사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거든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저는 감히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네. 또 대선배님이시니까 오셔서 그러나 이제 유권자의 심판은 엄중한 거고
또 엄정한 것이니까 와서 정말로 한번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대선 경선까지 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개혁미래당을 창당을 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어때요? 저는 호남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호남 지지율만 본다면 거의 폭망 수준일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만나보는 분들이 거의 정말 그 분노를 터뜨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할 수도 있다. 예,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게 독재자로 사는 건데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독재 하수인 내지는 독재 도우미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부족한데 민주당에서 모든 것을 누린 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권을 정말 제어하지 않으면 또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뛰쳐나가서 분열을 만들고 수도권에서는 몇 표 차이로 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하남에서 3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분이 별명이 문세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분열을 통해서 우리 민주 진영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네. 것들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제 신당 창당은 공언은 했지만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서 고민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정치하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한동훈 만났습니다. 2시간 37분 만났다 이러면서 오래 만나면 좋은 것이냐 떠들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경론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한동훈 캐비넷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검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걸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못지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둘이 세게 부딪혔고 그러나 이제 계속 부딪히면 둘이 다 죽는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김건희 건들지 마. 너 죽는다. 둘째, 김경률이 쫓아내. 이거 두 가지가 딱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심에 김건희가 있네요. 네. 김건희 건들지 마. 너 형수 깨끗한 분이야. 그리고 그 깨끗하고 훌륭하고 멋진 우리 영부인을 건든 김경률이 저놈 쫓아내. 이랬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그 분석 아주 정확하다고 네. 보는 게요. 윤석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국민이 아니고 김건희입니다. 사람뿐이죠.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사실 지금 대통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대통령 위에는 김건희, 천공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관측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러던데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고 KBS 불러다가 대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분열을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거. 예, 누가 버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네. 예,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멈추기 때문에 지금 기소할 수 없지만 김건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부인이긴 하지만 예. 얼마든지 이제 형사적 처벌 또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냥 정상적 절차를 밟아라 이런 겁니다. 예. 이제 용산 이야기까지 다 했고, 뭐 짧은 시간에 뭐 거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아주. 예, 저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예.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보니까 내가 뒤에서 보니까 동남갑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 예. 예, 4명이 치열합니다. 독특한 선거 전략이 있습니까? 저는 제 진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 또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다르고 또 다른 후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저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묘하게도 우리 사회가 다름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남갑 지역구가 이제 남구인데요. 남구가 조금 보수적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방식도 할 말을 다 하는 수도권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제 저는 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역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오면서 이름도 알려지고 여러 가지가 알려지면서 지난 출판 기념회 때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 출판 기념회 때 오신 분들이 저는 제 책을 꽤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읽었어요. 예. 아, 그 비싼 책 샀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출판 기념회 책은 안 읽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 말씀이 뭐 꼭 제가 잘 쓰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썼는데 좀 재밌게 읽힌다. 그리고 또 정진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새로운 네. 면을 알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는 그게 숙성돼서 뭔가 나오는 시기가 2월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예. 그 뭐 저 인터넷 서점도 하시면서 그쪽 일을 하셨으니까 책도 더 잘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제가 고백하자면 책이 전날 오후에 나왔거든요. 출판 기념회 전날. 아, 네. 그러니까 책 쓸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밤에 가서 한두 시간, 새벽에 한두 시간 이런 정도 시간을 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넣고 싶은 꼭지가 한 20여 개 있었는데 그걸 못 넣을 정도로 그럴 때는 이 저 가족이 있으면 대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임선숙 변호사한테 좀 써라겠어야죠. 그 변호사의 그런 논리적인 하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치권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 50이 될 때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아주 꼬마 때부터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또는 정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광주에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역 청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견문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자극을 받고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구나. 점점 뒤처지는구나. 또 이제 외국에 있던 제 친구가 유학생이 오는데 점점 호남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 네. 너 호남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그 친구는 이제 원래 고향은 충청도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오고 경상도 오고 충청도 오고 그리고 어쩌다 오는 사람들이 호남인데 결국은 세상을 이끄는 게 유학생의 숫자와도 연관이 있는데도 호남은 이러다가 정말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인재육성 아카데미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산업 기반을 만들어내고 조금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때 비로소 호남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리 12, 13년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많이 모셨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변인들이 보통 이제 글을 쓰는 그 이제 논평 중심의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본선 때 좀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다니는 수행 대변인으로. 그래서 이제 남성은 저 혼자, 여성은 국회의원 두 분이 번갈아서 계속하면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재명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제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개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데 와서 대변인을 해라 그래서 가보니까 저는 한 서너 명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혼자서 정말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백 통의 하루에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당대표 선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대변인만 4번 하게 됐고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는데 특보를 임명을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뭐 특보가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분 되는데 저한테만 좀 정무특보라는 이름을 주셔서 조금 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정진욱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꿈이 하나 있겠네요. 배지를 달고 대표님을 잘 모시는 거.
그게 꿈일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정권 탈환에 오는 게 우리의 최대 과제거든요. 네. 그러면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고요. 우리 대표 선수가 필요한데 저는 이재명 현 당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대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는 게 필요한데 네. 저는 또 하나 이제 제가 소명 의식으로 갖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 전남의 경제적 기반,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산업 기반이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도 뽑히고 인재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호남을 어떻게 만드냐, 광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저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대 담론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현안이 많아요. 우리 지역은. 그냥 제가 딱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지금 대촌에 에너지밸리 3단하고 도시 첨단 3단 그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씩 기업들이 채워져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함께 모여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꺼내놓으면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자들도 딱 발제하면 그 사람이 제가 써야 돼. 그렇죠. 그걸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말 안 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어렵더라도 제가 해야겠다. 네. 그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마치 또 지역구가 법이니까 예. 광주 발전, 호남 발전의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하죠. 자, 선거는 상대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강력한 후보들이 상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의 강점은 뭡니까? 저는 강점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제가 이제 정치학도인데요.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신문 기자로 제 경력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가 또 대기업 임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올 수 있어서 정치와 경제를 잘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네. 민주당에서 경제를 잘하는 국회의원은 조금 드문 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오랫동안 지역에서 제가 광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돌아와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던 걸 횟수로 계산해 보니까 34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이상 광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만큼 서울에 살면서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광주에 왔고 여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비행기를 1000번 이상 탔거든요. 근데 그래요? 사실은 그 1000번 이상 탄 것에 뭐 거의 90%는 서울과 광주입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많이 왔고 이제 그 덕분에 광주에서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잘 알면서 중앙에서의 또 네트워크도 있는 여러분들이 좀 써먹기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김대중 시대에는 김대중 사람들이 그리고 또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는 또 그분들이 힘있게 일했듯이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다면 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정치가 풀어진다면 이재명의 사람으로서 조금 힘있는 정치인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강점이 진짜 많네요. 그냥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를. 뭐 거짓은 아니고. 그럼요. 제가 가진 장점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서울 광주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서울대 다닐 때부터 계속 광주를 왔다 갔다 했다 하니까 그때 임선숙 변호사랑 연애하려고 온 것도 있었겠죠. 물론 그 시기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대학 때도 아무리 오랫동안 광주를 비워도 2주에 한 번, 그리고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 대학에서 제가 배웠던 거 같이 나누고 고민 나누고 그래서 정말로 한 계산해보면 2주에 한 번 이상은 광주를 거의 비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선숙 변호사가 이뻤다 뭐 이렇게 저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시죠. 어느 선거라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압승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에서 양당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다당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는 200석 이상 얻어서 윤석열 탄핵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일에 앞장서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싸울 때는 용감하고 일할 때는 유능한 사람, 이번 선거에서 우리 광주 유권자들께서 또 동남남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 정진우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